안녕하십니까. 이게 좀, 갑자기 좀 멈춰버렸죠. 예. 이게 지난번에 제 이야기 잠깐 했는데, 갑자기 좀 멈춰버리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자,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도덕적 분열증하고, 요 두 가지만 설명하면 되겠어요. 요 두 가지도 다 뭡니까? 도덕적 책임이 결여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도덕적 분열증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두 개의 원칙을 추구하고 있다. 그런데 웃기는 거는 뭐예요? 이 사람은 이 두 개의 원칙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그때 상황에서 자기 머리에 먼저 떠오르는 원칙을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A 원칙하고 B 원칙을 둘 다 추구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어, 예를 들어서 자기 머릿속에서 A가 먼저 떠오르면 그냥 A를 하고, B가 먼저 떠오르면 그냥 B를 하는, 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어, 아니, 뭐, 예를 들면은, 이건 뭐, 저도 경험한 건데, 뭐, 가끔씩 학생들이 이제 찾아와가지고, 기말고사 끝나고, 성적을 좀 고쳐달라. 나는, 성적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게 요구하는 학생들이 있죠. 자, 그런데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적은 그 원래 받은 점수에 따라서 쭉 계산을 해서, 그 등급에 맞게끔 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있죠.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좀 상황이 안 좋은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 교수는 그런 거죠. 학생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때 그 학생을 만났을 때 그 학생이 불쌍하게 보인다. 그 자기 머릿속에서 불쌍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불쌍하게 보이면 그냥 성적을 올려줘.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원칙이 있긴 있는데 그 원칙을 실행하는 게 뭐냐면은 그냥 그때그때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하는 거죠. 그 학생이 찾아왔는데 그 학생이 불쌍하게 보이면 성적 올려주고 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 다른 학생이 찾아왔다. 근데 이 학생은 불쌍하게 안 보여. 또 안 올려주고. 뭐 이런 거죠. 이것이 바로 도덕적 분열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칙은 이 원칙이 서로 어떻게 서로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따져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선후 관계나 우선 관계를 따져서 언제는 이것을 적용하고 또 언제는 저것을 적용한다라는 나름대로의 규칙성을 본인이 찾고 난 후에 그것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그 상황마다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그냥 해버리는 거죠. 안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구획화는 뭐냐 하면은 구획화는 이 사람은 뭐요? 이 사람은 삶이 나누어져 있어. 이 사람은 삶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 A라는 영역과 B라는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A라는 영역에는 A-라는 원칙을 적용하고 B라는 영역에는 B-라는 원칙을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가 직장에서 어,
근무할 때는 그냥 내가 뭐 과장이면 과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내가 집에 오면 가장으로서 가장의 역할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것은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역할 책무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리 혹은 원칙, 나름대로의 규칙이라는 것은 서로 구별이 되죠. 예. 역할 책무는 그냥 그 역할에 따르는 해야 할 일을 뜻하는 거고요. 원리, 원칙, 규칙, 이건 조금 더 상위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우리가 사람을 단지 수단으로서 대우하면 안 되고, 우리가 목적으로서 대우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우리가 직장이든 가정이든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직장에서는 뭐예요? 사람을 수단으로 그냥 대우해. 자기 부하를 수단으로만 대우해. 근데 가정에 오면 자녀는 목적으로 대우하지. 예. 요게 구획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삶이 어떻게 보면은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예. 직장에 가면 이 사람은 부하를 완전 수단으로만 여깁니다. 예. 자기 이익을 위한, 혹은 이것은 회사 이익을 위해서도 마찬가지. 회사 이익이라고 해서 좀 거창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근데 마찬가지죠. 회사 이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죠. 과감하게 희생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 직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지. 야, 이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이구나. 근데 가정에 가면 뭐예요? 자기 또 가족은 다 목적으로 대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뭡니까? 이것은 어떤 우리가 도덕 원리에 대한 오해죠, 오해. 예. 우리가 이것을 각자 삶의 영역은 진짜 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직장과 가정은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그 각각의 다른 영역에서 이 원리를 최선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해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은, 이 원리가 다 통용된다는 건 맞죠. 근데 이 사람은 아예 분리가 돼 있어요. 예. 직장에서는 이 원리를 부정해버리고, 가정에서는 이 원리를 인정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획화입니다. 구획화. 예. 이것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정치적으로 나타나는 게 문제, 그런 것이죠. 예. 나치나 뭐 이런 파시즘이나 이런 데 봉사하는 일부의 사람들은 또 나치당 혹은 파시즘이라는 이념을 위해서는 정말 서슴지 않고 반인륜적인 행위를 하는데, 또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삶이 구획화되어 있어요. 삶이 나누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는 도덕 원리가 통하지만은 저기에는 도덕 원리, 거꾸로 된 도덕 원리가 통한다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도덕적 분열점과 도덕적 구획화는 모두 뭡니까? 우리가 도덕적 책임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 혹은 없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책임 있게 행동한다, 혹은 도덕적으로 책임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는 알았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계속 이어서 요 책임에 대한 문제들을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